안녕하세요. 자,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환이 교환환이고 이거는 비율의 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를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상황 1의 선택은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200원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환율 상승이라고 합니다. 예, 200원이 더 올랐죠? 환율 상승. 자, 상황 2는요. 1달러가 1,000원이 되고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도 1,000원이 상승했죠. 이거를 환율 상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유리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업자죠. 달러로 그러니까 돈을 달러로 받는 거예요.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는 사람들은 유리하게 됩니다. 왜? 기존에 1,000원이었던 것이 1,200원으로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 200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건을 판매하는 수출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이 있겠죠. 네. 근데 상황 1보다는 상황 2가 더 이익이 크게 발생하겠죠. 얘는 1,000원이었던 1달러가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가 2,000원이 되었습니다. 네. 2배나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챙기게 되겠죠. 상황 1은 200원이 상승했기 때문에 200원에 1달러당 200원의 이익을 챙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도 물어보았죠. 이유는 달러로 판매 금액을 받기 때문에 수출업자는 선택 1에서는 1달러에 200원의 이익을 받게 되고 또 상황 2는 1달러당 1,000원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때는 수출업자가 유리하게 됩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또 오히려 불리합니다. 자, 달러를 사서 외국으로 가서 써야 합니다. 외국으로 신혼여행 가는 신혼부부는 달러로 바꾸어서 그 달러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2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네, 얘는 1,0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는 신혼부부들, 우리나라의 신혼부부들, 그리고 수입차를 사려는 소비자도 수입차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사는 사람은 이제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은 다 불리하게 됩니다. 또 자녀를 해외 유학을 보내려는 이제 한국인 부부 같은 경우도 달러로 사서 자녀한테 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은 다 불리하게 됩니다. 이유를 정확히 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1달러당 예전보다 2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고 상황 2는 예전보다 1달러당 1,000원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을 알아보면은 외화의 수요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외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화의 수요가 증가되는 수요 요인은 수입이 너무 많이 증가됩니다. 수입이 많이 증가되면은 수입을 하려면 이제 달러로 바꿔서 그걸 사야 되니까 수입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고요. 외화의 공급 요인으로는 수출이 감소합니다. 수출이 감소하니까 외화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외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할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여행 수지가 적자가 납니다. 자, 여행 수지가 적자. 그러니까 여행을 오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별로 못 오게 됩니다. 왜?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비싸졌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적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공급이 하락이 된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외화의 수요 요인이라서 수입이 증가와 또 해외 이제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해외로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해외에 직접적인 투자가 증가하는 것이 또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국내 물가는 1달러를 손에 넣기 위해서 상황 1은 200원의 원화가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 상황 2는 이제 아까 1000원의 원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은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상황 2와 상황 4를 선택함으로써 이제 답안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환율 다시 쓰게 되면요. 우리나라 화폐와 외국 화폐에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자,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달러를 800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환율이 변화가 됐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율 하락이라고 합니다. 하락. 자, 상황 4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에 500원을 하락했습니다. 500원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환율 하락입니다. 그러면 누가 유리하냐? 달러를 사려는 사람은 유리하게 됩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달러를 살려는 사람은 유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려는 신혼부부는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리하게 된다는 거죠. 수입차를 사려는 소비자. 자, 수입차를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달러 값어치, 달러의 비용이 지금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유리하게 됩니다. 또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한국인 부부, 자녀를 유학 비용을 대기 위해서 달러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달러의 가격,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엄청난 유리하게 됩니다. 이익을 봅니다. 이유, 1달러를 살 때 예전보다 200원을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상황 4를 선택했을 때는 1달러를 살 때 예전보다 500원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로 그런데 지금 환율이 하락했을 때 불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다. 판매 대금을 달러로 보는 겁니다. 달러로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외로 우리나라 물건을 판매하는 수출업자들은 판매 대금은 달러로 받습니다. 그런데 달러로 받는데 달러의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로 판매 금액을 받기 때문에 1달러 2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판매 대금을 달러로 받을 때는 달러가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그 하락한 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환율이 하락하는 요인을 볼까요? 공급이 증가된 거죠. 외화가 많이 풀어져 있는 우리나라에 외화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죠. 자, 외화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수출이 증가하니까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기 때문에 외화가 많아집니다. 또 여행수지 흑자. 환율이 하락하니까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수지 흑자. 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돈을 200원이나 500원을 덜 내게 되기 때문에 외화를 차입하는 게 증가됩니다. 예, 외화를 빌려오는 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외화의 수요 요인을 보내면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예. 자, 국내 물가가 하락하게 되고 하락한 요인이 되고요. 국내 이제 물가가 하락하고 또 수입이 감소합니다. 수입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하락한다는 거죠. 외화의 그러니까 수입이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요인입니다.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환율이 왜 하락했느냐? 수요 요인으로는 환율이 하락한 이유는 물가가 하락하니까 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수입도 감소됐다. 수입이 감소되니까 이제 수요도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물가가 이제 같은 1달러로 얻기 위해서 우리가 환율이 하락하니까 더 적은 200원을 더 적게 내고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사는 500원을 더 적은 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화가 더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은 원화가 더 적게 필요한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예. 돈을 적게 낸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화폐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는 물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 물가는 하락하는 거 반대의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